안녕하세요. 리노TV 유튜버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또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실전에 써먹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제 자산 운용의 어떤 과거 히스토리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집 마련하는 것부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저축을 해서 열심히 종잣돈을 만든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했던 거였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고수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은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 집값이 당연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집을 사지 않았을 경우에 집값이 내리면, 다행히 내가 안 샀더니 집값이 내렸네, 라고 안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떨어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밑바닥에서 딱 살 수 있는지, 그건 이제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근데 그 반대로 집값이 오른다고 했을 때,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는 거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이 또 올라가고, 근데 그 속도가 빨라지면 본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로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절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자로 가는 길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라면 사는 것이 괜찮다. 물론 지금 너무 올라버린 그런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고평가되지 않은 곳들을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좀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보다 보니까 요새 카페라든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주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곳들 잘 찾아가시면 고수들의 강의를 잘 들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강의료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셔서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의 집을 사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근데 그 집을 근데 사실 때는 대출을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나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연끌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대출을 가는 것도,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이 전세라고 하는 이자가 전혀 없는 레버리지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더라도 몇 년 뒤에는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라는 뭐 방법을 갖고 이제 추후 실거주 하겠다는 목적인 거죠. 그런 집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는 아직까지는 좀 초보여서 문득 든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다가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배당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배당주의 비중이 꽤 큽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투자를 했던, 저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자리에 앉아있게 해줬던 종목은, 이제 인프라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였습니다. 펀드인데 이게 주식의 형태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지금도 국민 배당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인프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반 시설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제 민자 고속도로, 뭐 교량, 뭐 이런 쪽에 투자되는
그러니까 펀드고 이제 거기에 자산들을 갖고 있고, 이 자산들이 이제 그런 인프라 도로들이 어느 정도 그 운영이 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지자체에서 그 최저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종목이 괜찮다,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줘서 조금씩 들어갔던 게 지금 이제 비중이 많이 커졌고,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의 경험을 맛보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향후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배당주들을 조금 더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이 뭔가 물류에 대한, 택배나 이런 물류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택배사의 물류센터를 주요 자산으로 하는 또 주식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이것도 펀드의 형태인데 이제 그 주식처럼 거래되는 그런 이제 리츠죠. 리츠의 형태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리츠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어떻게 보면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큰 빌딩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그 빌딩을 사고, 그 빌딩에서 나오는 이제 임대료 수입을, 임차료 수입을 이제 배당을 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을 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택배가 이제 워낙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리츠도 있고, 뭐 부동산, 뭐 우리가 알만한 빌딩들, 아니면 무슨 큰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이제 회사들에서 자기들의 자산을 활용해서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리츠가 나온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자산으로 구성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률 4%, 5%, 뭐 6%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ETF 형태의,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형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월배당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제일 많은 거는 분기배당인데, 이게 뭐 1월, 4월, 7월, 뭐 10월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2월, 5월, 8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분기 배당의 상품들을 잘 구성을 하면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월 배당으로 나오는 것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꽤 많은 이제 월 배당 상품들을 여러 개를 그러니까 매수를 해 놓다 보면 그 월 배당 상품들이 계속해서 매달 이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한 달에도 몇 번씩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 어떻게 보면 몰빵을 하다 보면 구조가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에 뭐 흔들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분산을 해 놓다 보면 이제 그런 구조가, 그러니까 배당이 나오는 구조는 확보를 할 수 있으면서 리스크는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코로나 때 이제 급락했을 때, 물론 그 국내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아니면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저가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환율에 대한 이슈도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지하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이제 비중이 적었었던 일부 이제 뭐 미국 주식을 제외하고서는 또 배당주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배당주 쪽에 또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채권을 베이스로 하는 월배당 상품이었는데요. 수익률이 연으로 환산하면 지금도 11%가 넘는 그렇게 높은 배당을 월배당 형태로 해주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1% 가까운 돈을 배당을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달러로 말이죠. 그래서 와, 이런 상품 괜찮다. 그리고 그 상품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해 있던 시점에도 전혀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배당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정도의 안정성이면 충분히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계속 그 확보해 나가는 거죠. 어느 한 종목에만 전부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주는 배당주들, 또 미국에서 주는 배당주들, 아니면은 이제 뭐 채권 같은 경우도 채권에 의한 이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자산들을 계속 모아나가는 작업을 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아주고 나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계속 커지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 뭐 1,000만 원 있을 때 1% 해봤자 1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1억이 됐을 때 1% 하면은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들을 또 재투자하는 형태로 복리로 커지다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왔던 자산들은 추가로 이제 공격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는 쪽에 투입이 됐고요. 성장주에다가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성장주에서 또 그 차익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효과까지 얻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부동산에도 일부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도전을 해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 특히나 이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뭔가 갖고 갈 수 있는 기반이, 그러니까 힘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로 그러니까 어떤 제 투자 비중 중에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0년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투자를 할 때 배당률이 뭐 5%, 6% 갑니다 라고 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 수익률 갖고는, 뭐 그 5%, 6% 갖고 그거 언제 부자 돼?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가의 상승이 꽤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통계를 내봤더니,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까지 다 합쳐보니까 한 290% 정도 올랐더라고요. 작년 연말까지 따졌을 때. 그러니까 10년이니까 1년에 29%의 이제 수익률을 낸 건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아주 급격하게 수익을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고, 사실 급격한 수익보다는 급격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부 자금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보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하는 방법들이 조금은 더 영리하게 까먹지 않는 투자를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까먹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 고수분들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제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많은 이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런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배당주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인 것 같고, 주가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월세가 나오지 라는 어떤 개념에, 그러니까 배당이 나오는 것들로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새로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좀 권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